자,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상속 배워볼 거예요. 일단 상속.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물려주는, 부모가 부모한테 뭔가 유산을 상속받는다,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자, 물려받는 행위로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얘는 이네리텐스라고 해서 물려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언어에서 물려주는 클래스, 얘를 칭하는 게 있고요. 물려받는 클래스를 칭하는 게 있어요. 물려주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려받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인스턴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여기 마지막에 예제 보여드릴 때 이쪽에 잘 보시면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와 child라고 하는 클래스 가지고 예제를 했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물려받는 건데 이 물려받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물려받은 기능을 물려준다. 그리고 물려받다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려받은 기능을 사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한번 작성을 좀 해볼 거예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hi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는 hi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 내고요. 얘한테는 study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 방식이니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전혀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 가정을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student 학생이겠죠? 사람, 학생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hi라고 하는 메서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study 공부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럼 학생은 인사를 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학생한테 학생이 하이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이쪽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학생도 당연히 하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하이를 할 수 있어요. 출력도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person 클래스에도 student 클래스에도 완전히 동일하죠. 메서드 이름도 같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도 같아요. 그렇죠? 완벽히 동일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클래스니까 어쩔 수 없이 별개로 함수를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얘가 갖고 있는 하이, 얘가 갖고 있는 하이 두 개가 너무 똑같으니까 이 코드를 조금 중복을 제거해서 축소시킬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상속은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드의
간결화의 목적성이 있다. 애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 자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코드의 간결화, 이런 중복을 최소화하고 코드를 간결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 기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언어로 파이썬과 자바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이에요.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이썬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들 간에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을 좀 시켜볼 건데, 상속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메서드, 함수랑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달랐던 게 소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소괄호가 있는 클래스도 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했던 그게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제가 스튜던트 클래스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일 거고요. 그랬더니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줄 거고, 그 다음 페런트라고 하는, 아니 페런트란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제가 얘를 지워도요,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이 B 인스턴스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지금 이 소괄호를 넣어서 이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는 이 행위가 스튜던트 클래스에다가 person 클래스의 상속을 받게 해준 문법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을 준 클래스는 누구다? person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벌어지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 줬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 함수들을 고스란히 다 스튜던트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쪽에는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완벽하게 중복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타개했죠. 중복을 제거했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얘한테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요. 얘는 이게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상속을 받았다면 가능한 문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실제로 이렇게 값을 바꿨다. 그러면 바뀐 값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까지 보면 확실하게 이 녀석을 호출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려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상속이고, 지금 스튜던트한테 person을 상속받게 했는데, 만약에 person한테 이 study라고 하는 메서드를 얘도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 관계를 다시 부셔 놓은 다음에 이 스터디를 얘도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 그대로 활용하면 여기다가 스튜던트 이렇게 입력해주는 행위로서 이거 가능할까요? 당연히 문법상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걸 순서를 뒤바꾸면 당연히 될 텐데, 코드상 노란 줄은 없어졌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거 스터디 되긴 돼요.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빼고 스터디는 문제없이 돼요. 왜냐? 상속을 받았으니까.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이 녀석, 이 스터디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가 여기 코드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왜? 물려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여기 지금 노란 줄이 들어가 있지만 아마 실행은 될 거예요. 이거 인식해 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개념, 그 개념이 뭐냐면, 자, 지금 사람과 학생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클래스 상속에 대한 관계를 이제 A 그리고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A가 물려받는 애, B가 물려주는 애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게 학생이 사람한테 물려받았죠. 그러면 학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걸 A is B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 사람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학생은 사람이다. 이거 첫 번째 했던 예시. 얘는 맞는 말인가요? 얘는 문제가 전혀 없는 맞는 말이죠. 학생은 당연히 사람이죠. 학생인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뭐 굳이 그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자면 요즘에는 동물들도 다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동물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어거지를 부리는 느낌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생은 사람이다.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얘는 사람은 학생이다. 어때요?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틀린 경우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학생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애기들 그 신생아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다 사람인데 학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A is B라고 하는 이 얘를 이제 A-B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B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이 관계,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이 문법 상속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얘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바꿨을 때 문제가 없이 실행은 됐지만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다라고 해도 펄슨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A-B 테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컴퓨터가 이걸 따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속 관계면 물려받아 쓸 수 있어.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쓰지 말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펄슨과 스튜던트 두 가지 클래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이 화살표가 이제 물려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도 상속 관계를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일 때 펄슨, 사람이니까 여기에 뭐 워커, 직장인, 그리고 여기에 베이비, 애기 한번 넣어봅시다. 가능하죠?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가 문제가 없을 때 관계를 성립해가면서 쭉 내려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관계가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도구, 사람을 상속받게 해놓고 도구 클래스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제 이 밑으로 관계가 뻗어 나갈 때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상속받아 내려오는 함수들, 메서드들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이것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게끔 정의가 돼 버릴 겁니다. 그럼 클래스로 묶여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클래스도 하나의 객체를 만들기 위한 문법이었죠. 근데 객체가 왜 필요하다고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객체는 연관성이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거죠. 근데 전혀 쓸모없는 상관없는 메서드들이 막 물려받아져서 다 들고 있대요. 그럼 하나의 클래스가 가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클래스의 본질을 해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A-B 테스트를 상속하는 상황 속에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 A/B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상속 관계에서는 그 클래스 관계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자. 차라리 코드를 중복하자. 그게 낫습니다. 지금 이 상황 펄슨이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속하지 말고요. 그 정도로 A/B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려고 할 때, 코드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속을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A/B 테스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일단 상속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입니다. A/B 테스트.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됐는데 상속을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부모한테 하이라고 하는 이 펄슨이 부모가 되는 거고 스튜던트가 자식이 되는 건데, 부모한테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하이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부모 펄슨에서 하이를 쓸 때는 하이라고 하고 싶고, 자식에서 하이를 쓸 때는 하이 뭐 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출력의 결과가 달라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물려받는 게 이득일까요? 물려받으면 부모가 가진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이 가능하죠. 이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부모가 물려준 거에서 살짝 모양이 달라야 돼요. 이 상황일 때는 물려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놓고 보면 얘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서 새로 정의한 메서드 같죠? 새로 정의된 녀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 코드를 적었다라는 건, 정의를 했다라는 건 새로 정의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물려받은 하이를 재정의했을 뿐이에요. 이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person,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물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안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물려받은 거니까, 가상이니까. 실제로 코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터디라고 하는 메서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였는데,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내 개성대로 메서드를 다른 결과로 활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이 행위는, 이렇게 물려받아져 있는 이 가상의 데이터를 결과만 바꿔 끼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낌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하이 메서드 하나, 그 다음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스터디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 코드예요. 지금 얘는 메서드 3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 둘, 3개의 메서드가 총 이 코드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둘, 2개만 존재를 하고 얘는 이 첫 번째 하나를 재정의했다. 그러니까 메서드의 개수가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얘는 의미가 아주 커지는 거죠. 메서드가 하나 정의가 될 때마다 사실 그만큼의 메모리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아 재정의를 해서 쓰는 이 행위가 메모리적인 효율이나 이런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행위 자체,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 입맛대로 재정의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랑 같은 개념이에요.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표현은 상관이 없으니까. 파이썬도 오버라이딩과 오버라이드 메서드의 이것들을 허용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줬을 때 이 하이는 출력 결과가 하이 2로 나오게 되겠죠? 밑에 보면 하이 2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메서드의 오버라이딩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는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보다 많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개수가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개수보다 많을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겠죠? 왜 틀린 말일까요? 부모가 가진 건 다 물려줄 거니까. 그럼 자식이 적어도 최소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같거나 많아지겠죠. 그 말이. 이런 말이고요.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물려줄 거니까. 상속관계가 성립이 되는 순간 물려줘 버릴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건 다 줄 거니까.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예제 하나를 놓을 건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드를 하나 적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person, 사람이란 의미겠죠. add person, 사람을 추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은 뭔가 사람을 추가해 나가는 기능적인 면모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름으로 지어놨는데 실제로 얘를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인명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사람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인명록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를 통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리스트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addperson이라는 함수가 이 디렉토리에다가 리스트에다가 append 인자로 받아온 매개변수로 받아온 값을 추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인명록을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상황일 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를 하고 싶어요. 인명록 클래스에 이게 지금 한 번 필요해졌어요. 갑자기 인사하는 상황이 필요해져가지고 지금 이 high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person 클래스를 여기에 상속받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A/B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잖아요. 인명록은 사람이다? 말이 안 되죠. 반대도 말이 안 돼요. 사람은 인명록이다. 둘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일 땐 어떻게 한다? 하이가 쓰고 싶으면 그냥 하이를 정의해서 쓰자. 이렇게. 이게 훨씬 낫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려받지 말고 상속하지 말고 그냥 쓰자.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 사용 금지. 상속을 쓰면 안 되는 예시. 차라리 중복을 하자.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고요. 상속은 사실 할 얘기가 몇 개 더 있긴 한데 지금 시간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계속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자로 지어야 되는 이유. 얘 간단해요. 이거 말씀드린 적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변수 만들 때 첫 글자 대문자 쓰나요? 안 쓰죠. 변수는 보통 소문자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두 개의 단어 이상이 합쳐지고자 했을 때 writer name, 작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변수로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언더바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실제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넣는 이런 거는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에 대문자를 넣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클래스 이름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 코드와 이렇게 써있는 코드,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시점은 여기로 와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바로 직접 호출하는 클래스 속성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person이 클래스 이름인지 변수인지 헷갈립니다. 상당히 헷갈려져요. 지금도 코드가 상당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얘는 상당히 헷갈려질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이름, 애초에 관례지만 이 관례를 지키지 않으면 얘가 노란 줄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관례지만 꼭 지켜야 되는 관례 중에 하나로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 변수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 이것도 관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건 암묵적인 룰인데 이걸 지키지 않는 개발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지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상속 내용은 제가 하나 또 남겨드리도록 하죠. 아 참, 그리고 이거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일 때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이를 물려줬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뭔가를 물려줄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클래스 관계가 상속이라는 걸로 엮여 있지만 서로 공유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만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받는 게 없다. 이 정도로 일단 상속 기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클래스에 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념이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녹화를 좀 종료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속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저번부터 안내드렸던 간단한 미니게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활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할 거니까 네, 개념들 한번 잘 복습해서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